안녕하세요. 오늘도 자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많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 특히 은퇴 후에는 자연 속에서의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한때는 푸른 숲이 가득한 집을 상상하며 나중에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노후에는 정말 전원주택이 우리에게 맞는 선택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편리함과 안전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아플 때는 관리가 쉬운 집, 의료시설과 가까운 집이 필요해집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노후에는 전원주택보다 반드시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은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좀 불편하더라도 전원주택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경험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노후 생활에서는 아파트가 더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지분들 중에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결국 다시 도심으로 이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 중에도 젊었을 때는 전원 생활을 꿈꿨다가 막상 나이가 들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아파트로 이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병원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당 관리가 너무 벅찼어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아파트가 노후 생활에 더 적합한지,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노년의 집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살던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자연을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이 한때는 꿈이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마당을 돌보는 일이 점점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일이 행복했지만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거워 더 이상은 힘들어요. 결국 김 씨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이사 후에는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노년에는 집을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아파트에서는 정원을 가꾸거나 외벽을 수리할 필요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유지 관리를 도와줍니다. 덕분에 여가 시간에는 취미나 산책 같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노후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전원주택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병원까지 가는 길이 멀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60대 후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씨의 남편은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병원에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의료시설이 가까운 도심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덕분에 건강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노년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이 필수적입니다. 가까운 곳에 병원과 약국이 있고 정기적인 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도심의 아파트가 노후 생활에 더 적합합니다. 이웃과의 교류. 박 씨는 전원주택에서의 고독을 경험한 후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이 너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워졌어요. 도심의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이웃들과 만남을 가지며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은 이처럼 이웃과의 소통과 교류를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소통이 외로움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4. 자녀가 자주 찾아오게 만드는 집. 노년에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부모의 집이 시설적, 정서적으로 불편하다면 자녀들이 자주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주 집에 오도록 만들려면 편리한 시설과 따뜻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경우 손자, 손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중요합니다. 넓은 거실, 안전한 가구 배치, 깨끗한 욕실과 주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엄마네 집에 가면 할 게 없어요. 할머니네 집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안 나와요. 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재미적인 요소를 주는 것도 중요하죠. 최근에는 홈카페 공간을 마련해 자녀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 집이 정서적으로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나친 통제나 잔소리가 많다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방문했을 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집안의 공간 배치도 중요합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므로 넓고 밝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조용한 방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자녀들이 집을 방문하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풍수지리에서도 집의 에너지 흐름이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면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흐르는 입구입니다. 현관이 밝고 깨끗해야 자녀들이 들어올 때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거실이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넓고 밝은 거실에 식물을 두면 좋은 에너지가 모여 자녀들이 더 자주 찾게 됩니다. 풍수에서 부엌은 재물 운과 가족의 건강을 좌우하는 공간입니다. 깨끗한 부엌과 아늑한 식사 공간은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며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정희 씨는 70대 중반의 할머니로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전원주택에서 자연을 즐기며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막상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전원주택의 불편한 구조와 멀리 떨어진 위치 때문에 자녀들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 후 정희 씨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자녀들이 방문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에 신경을 썼습니다. 손주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넓은 거실과 별도의 아이들 방을 마련했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대신 안전한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특히 욕실과 주방도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꾸몄습니다. 정희 씨는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홈카페를 만들어 가족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했던 정희 씨였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자녀들이 올 때마다 정희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이제 자주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서의 시간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희 씨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자녀들이 자주 오고 싶어하는 집은 단순히 시설적인 편리함뿐 아니라 정서적인 편안함과 환영받는 분위기가 결합될 때 가능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방문 빈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6.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노후의 집 선택. 풍수지리에서는 집이 사람의 운과 건강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노년의 집을 고를 때 풍수지리적 요소를 고려하면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남양의 집, 햇빛을 충분히 받아 집안에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 찬 남양의 집이 좋습니다. 노년에는 햇빛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집, 안정된 지형에 위치한 집은 안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도심에서도 공원이나 강변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는 이러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공간의 흐름, 집안의 현관, 거실, 부엌의 배치를 잘 고려해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집안이 조화롭게 구성되면 가족의 화목과 재물 운이 상승합니다. 6. 명리학적 관점에서의 집 선택. 명리학, 즉 사주와 음양오행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개인의 사주 팔자에 따라 어떤 기운이 강하고 부족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주에 맞는 집을 고르면 더욱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주에 따라 부족한 오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목이 부족한 사람은 자연이 가깝고 나무가 많은 곳이 좋습니다. 화가 부족한 사람은 남양의 집에서 햇빛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안의 색상도 사주의 오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초록색을, 화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집안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갖춘 아파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관리의 편리함, 의료 접근성, 이웃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자주 방문하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해 시설적, 정서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풍수지리와 명리학적 요소를 고려해 자신의 사주와 음양오행에 맞는 집을 고른다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집 선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질과 행복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아파트는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노년기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과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해 줍니다. 더불어 풍수지리와 명리학적으로 개인에게 맞는 집을 고를 때 자연의 흐름과 조화로운 기운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기운의 흐름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주와 음양오행에 맞는 집을 선택하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풍수지리적 요소와 사주에 맞는 인테리어는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전원주택의 낭만보다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갖춘 아파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관리의 편리함, 의료 접근성, 이웃과의 교류, 그리고 자녀들이 자주 찾고 싶어하는 환경까지 아파트는 노년기 생활에 필요한 많은 요소를 충족시켜줍니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도 기운이 조화로운 집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의 편리함과 기운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